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를 복습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해서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제어판이라는 게 놓여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컴퓨터는 제어판이 안 나와요. 이걸 꺼내놔야 돼요. 근데 이거 꺼내놓는 방법이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제어판을 설명하면 백날 해봤자 못 찾는 거지. 그런 거는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 하면 되고요. 자, 먼저 오늘 이제 바탕화면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바탕화면이 아까 뭐라 그랬죠? 데스크탑, 책상 위다라는 거죠. 책상 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들려면 조리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식탁 위에서 상 위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하려도 상 위에 상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이 다 바탕화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아이콘들이 많이 보인다. 바탕화면에는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렇게 그림들이 보여요. 그림들. 이 바탕화면 그림 바꾸는 것도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게 있고 실제 아이콘이 있는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고 화살표가 없는 게 실제 아이콘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USB 메모리를 드리면서 이걸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이콘이에요. 요거는 아이콘이고 요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요 둘 다 이것도 실제 아이콘이죠? 원래는 요게 타자 연습인데 영어로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하나 복사를 했어. 우리말로 하나 복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바탕화면에 가면은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 한번 해볼게요.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걸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건 제공받은 거예요. 얘를 설치하면은요.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은 저는 기존에 타자 연습이 있었나 봐요. 얘 삭제할 거니 예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설치된 걸 삭제하고 다시 이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껐다 킬 거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그대로 할 거고요. 다음 누르고 동의합니다 눌러야 되겠죠. 동의합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동의합니다. 그 다음을 누르면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전에 무슨 화면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려나 몰라. 설치 마법사란 말이 한번 뜬 적 있었어. 마법사란 말은 여러분 반지의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신수염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계시잖아. 우리말로는 산신령님. 그분이 마법사야, 마법사.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마법사라는 말이 여기 설치 마법사라는 말이 뜨거든. 마법사? 이게 뭐냐면 단계가 있었죠. 설치합니다. 동의하세요. 다음 누르고 뭐하고 단계별로 실행했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실행해나가는 과정을 마법사라고 불러요. 여기 이제 설치가 됐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고 이게 실제 어디 설치가 돼 있는가 볼게요. 한번 제가요. 얘가 원래는 여기 있어. 요거. 이건 실제 아이콘이야. 이게 실제 아이콘이고 얘가 지워지면 꽝이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아이콘은 진짜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다? 가짜. 뭐 가짜 진짜 하니까 좀 어색한데 실제 아이콘이 사라지면 위험하니까는 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밑에 제일 아랫줄에
시작 버튼 나오고 오른쪽에 시간 날짜 보이는 영역을 작업 표시라 그랬어요. 이 위치를 동서남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인지 A인지가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가인지 A인지. 이제 한글인지 영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입력 도구라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현재 여기는 알림이 없네. 뭐가 알림이 없어. 어떤 걸 알려줄까? 장치를 새로 연결했다든지. 여러 프린터를 새로 사서 프린터를 연결하면 어떤 거를 장치를 연결해야 되니까 알림이 나타나고요. 또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새로 구매해서 연결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세요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현재 위치를 보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는 장치를 내가 킬 건지 끌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화면 캡처라는 기능도 있다네. 화면 캡처. 화면 캡처는 뭐냐면요. 화면의 일부를 그림처럼 이렇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제가 이 부분 아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다음에 얘를 꺼내 쓸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배우는 영역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흰 줄을 누르면 바로 바탕화면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것저것 많이 열어놨는데 걔를 한꺼번에 닫으려면 불편하니까는 한꺼번에 바탕화면 보기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는 사실 아이콘이 크질 않고 하얀 줄 세로잖아요. 얇은 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하면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밥 다 먹고 나면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탁 싱크대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컴퓨터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아이콘 딱 누르면 알아서 싱크대 탁 가면 얼마나 편해.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로봇이 붕어빵도 굽고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요. 로봇이 음식도 이렇게 서빙하잖아.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접시를 뭐 1000개를 해도 세척을 한다 뭐 이런 기계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보통 식당에서는 쓸 수 있겠지. 가정에서는 뭐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적적하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는데 로봇을 집에서 키운 로봇을 데리고 하는 거야. 로봇하고 말을 한단 말이야. 야, 오늘 뭐 야구했니? 야구 어떻게 됐니? 그러면 로봇이 말을 해주는 거지. 인터넷 연결돼 있으니까. 날씨 어떠니?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해주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를 연결해서 통화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실제로 우리 그 인공지능 스피커 예전에 그런 거 지금도 팔잖아요. 뭐 아리아 그러면 얘가 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위치를 조정할 거냐, 이 위치를 이렇게 해서 내가 한꺼번에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가나다 순서대로 착 정렬을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건 책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 아이콘을 보이게 할 거냐 숨기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쓰는 게 좋다. 꼭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쓰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콘을 삭제하면은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경우에는 실제 아이콘은 그대로 있다. 바로가기 아이콘만 사라지는 거지 실제 아이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엑셀 이거를 복사해 가시더라고. 대충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그분이 생각하신 건 이거야. 우리 집에 엑셀이 안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 가면 얘를 실행하면 집에서 엑셀이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아니지. 집에 엑셀을 설치를 해야만이 작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 얘를 삭제하면은 실제 엑셀은 그대로 있고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사라지는 거지. 그분은 급하셨나 봐. 얘를 복사해 가실 정도면 엑셀을 배우는데 집에 엑셀이 없으니까 이걸 복사해 가면 엑셀이 되리라 생각하고 복사하신 건데 한편으로 보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 본인은. 근데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이콘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가짜 아이콘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가짜야. 진짜가 아니거든. 여기가 진짜고 요거는 복사본이야. 복사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아니면 얘를 끌어다가요. 저기 휴지통 있잖아요. 휴지통. 얘를 끌어다가 여기 휴지통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요. 휴지통에 다 들어갔어요. 깨끗해졌어요.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 불필요한 건 휴지통에다 버리면 되잖아. 근데 아차 모르고 버리면 어떻게 돼? 이 안에 들어가서 복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원을 누르면은요. 여기 그대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얘를 버리고 나면 불필요한 거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해갖고요. 얘를 그래서 버리는 연습을 하셨어. 공부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걸 실습하신다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탁 휴지통에다 갖다 버린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휴지통 비우기까지 해버렸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저녁에 학교 갔다 오고 퇴근해서 보니까는 컴퓨터 아이콘이 하나도 없잖아. 엄마 컴퓨터 누가 건드렸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속으로 뜨끔하니까는 야, 나는 오늘 거 켜보지도 않았다 그러지 또. 휴지통 비우기만 안 하면 다 살아있는 건데 괜히 이제 뜨끔한 거지. 한 소리 들을까봐 야, 난 그쪽 쳐다보지도 않았단다 그러시더래 이거지. 자, 그 다음에 44쪽 한번 가보세요. 44쪽에 가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 PC라는 거 바탕화면에 있죠, 여러분들이요. 자, 내 PC라는 아이콘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바로가기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뭐 하나 만들어질걸? 이거 만들어져, 이거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PC, 요거는 실제인데 요건 바로가기 거니까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울 때는요. 얘를 끌어다가 휴지통에다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키보드에 보면 딜리트 키라고 있어요. 엔터 오른쪽에 보면 딜리트 키라고 있죠. DL. 그거 누르셔도 돼요. 그럼 휴지통으로 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실제 아이콘이니까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얘가 진짜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얘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얘를 다시 꺼내놓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어판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바탕화면에? 없으시죠? 이걸 지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바탕화면에 가서요.
아무 비어있는 아무 데나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개인 설정이라고 제일 밑에 있나 찾아보세요. 눌러보세요. 개인 설정이 뜨나요? 그 왼쪽에 테마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테마. 테마 있죠? 누르세요. 테마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이때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나요? 거기 누르세요. 제가 오른쪽 누르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다 왼쪽이고요. 그냥 얘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는 거는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화면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문서라는 말도 안 보이고 제어판이라는 말도 선택이 안 돼 있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문서도 선택하시고 제어판, 네트워크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요, 원래 컴퓨터를 처음에 구매하시잖아요. 휘속만 달랑 돼 있어요. 원래. 모르고 삭제하면 휘통에 가서 꺼내야 되니까 휘통은 꺼내놔져 있는데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다 보이게 해놓으면은요,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데 초보자들은 뭐가 많잖아요.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그러면 정신없다 그래 또. 그래서 과거에는 다 보였었는데 지금은 휘통만 보이게 해놨어요. 그럼 제어판도 선택해놓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 창은 닫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제어판이 있을 거예요. 이 제어판에 가서 우리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할 거고요.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 게 있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거는요, 폴더나 파일이나 프로그램에 가서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바로가기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겨요. 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사실 바로 단축 아이콘 만드는 거는 이게 용어가 잘못됐네. 단축 아이콘이라는 건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었어요. 용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뭐 뜻만 알면 되지 뭐.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뚝딱 만들어지고요. 뚝딱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프로그램 아이콘들 쭉 있죠. 그렇죠? 뭔지 몰라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얘를 휠로 쭉 내려서 보세요. 굴려서 내려가 보세요. 굴려 내려가다 보시면 Z 지나서 기억의 계산기라고 있을 거예요. 계산기. 계산기라고 보여요? 얘를 마우스로요. 누른 상태로 바탕화면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얘를 눌러서 이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 밖으로 끌고 나가면 밖에 생겨요.
밖에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시작 안에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저는 주로 쓰는 게 뭐냐면 계산기도 쓰고 그림판도 쓰고 여러 가지를 써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안 생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꺼내놓고 써야 될 편화가 있거든. 그 마우스를 끌고 가면 생기거든. 요 계산기 더블 클릭하면은요. 계산기가 생겨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댁에서 계산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 꺼내놓고 계산하시면 안 돼. 컴퓨터 켜서 이거 실행해가지고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에 계산기 있잖아. 그거 누르는 게 빠르지. 근데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계산할 일이 생겨. 그러면 이거로 뚝딱뚝딱 계산하는 거지. 그거 보세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마우스로 이거 해요. 100, 100 더하기 200 는 이거 마우스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에서 100, 100 더하기 200 엔터. 뭐 잘못 눌렀나 보다. 100 더하기 200 엔터. 키보드로 치니까 키보드로 엔터 치면 는이 되거든. 그리고 여기는요 계산기가요 보세요. 공학용 계산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학용 계산기. 이건 뭐야? 뭐 제곱도 있고 루트도 나오고 뭐 되게 복잡한 것도 나와. 이 프로그래머 계산기라는 것도 있어요. 프로그래머 계산기라는 것도 있고요. 10진, 16진수, 10진수, 2진수, 8진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계산기라는 것도 필요하면 꺼내놓고 쓸 수가 있고 이제 이거 필요 없잖아. 휴통에다 버려야지. 휴통에다 올려서 버리면 돼. 휴통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휴통 비우기 누르면 휴통도 깨끗해지지. 가정에 있는 컴퓨터의 휴지통은 비우지 마세요. 가족들이 쓰던 내가 혼자 쓰는지 간에 내가 정확히 알기 전에는 휴지통 비우기 하면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습관적으로 휴지통을 비워요. 저번에는요 한 3일 동안 뭐를 자료를 받아놨거든요. 근데 잘못 눌러서 삭제가 된 거야. 그걸 또 비우기를 한 거야. 맨날 찾아봤는데 안 보이잖아. 봤더니 모르고 삭제한 거지 통째로.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삭제하고 휴통을 비워버리니까는 3일 동안 자료 받은 게 다시 받으니까 또 귀찮잖아. 그래서 안 받았지 뭐. 3일 동안 헛수고한 거지 뭐. 근데 가족들이 같이 쓰는 컴퓨터인데 모르고 자료를 가족들이 알고 삭제라도 모르고 삭제하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휴통을 비워버리면 자녀들이 사용하던 자료나 과제나 업무하던 자료가 사라지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휴통 비워도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놓고 가족들이 있는데도 얘기해놓고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자, 그 다음 아이콘 크기 변경하는 거 드래그 하는 거 어떻게 했죠? 우리 시작 눌러서 필요한 아이콘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꺼내놨죠. 그렇죠? 아이콘 크기 변경하는 거 아까 우리 처음에 한번 해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탕화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보기에 가서 큰 아이콘 그러면 크게 보이고 이거를요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도 있지만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크게 하면은요 컴퓨터 고장 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나 봐요. 왜요? 아이콘이 너무 커요. 그래요. 또 분은. 자, 왼손으로 키보드 제일 아래 왼쪽에는 컨트롤 키 있죠. CTRL 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있잖아. 휠. 마우스 가운데 바퀴 있죠. 얘를 위로 굴려보세요. 아이콘이 커져요? 아래로 굴리면 작아져요. 위로 굴리면 커지거든요. 너무 작으면
불편해. 그냥 적당히 크게 놓으시면 되지.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히. 보기 메뉴에서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돌리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진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보세요.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요, 보이는 이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 이거. 이것도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 상단에 보시면 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아이콘, 뭐 보통 아이콘, 자세히, 목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주로 목록을 자주 보거나 자세히를 봐요. 근데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거는 내용을 봐요. 내용을 보고요. 내용을 보면 여기 파란 줄이 보이거든. 파란 줄. 이 파란 줄이 10% 남게 되면 빨갛게 보여요. 그러면 안 좋다는 거야. 꽉 차면은요. 여러분도 주방에서 음식 만드실 때 작업 공간이 삐져보면 불편하죠.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절반 이상을 남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꽉 차갖고 여기 많이 차잖아. 이렇게. 여기가 빨갛게 변해. 이 파란 줄이 빨갛게 변하면 느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안에 안 쓰는 거. 우리 집안에는 살림살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잠잘 공간도 부족한데 짐이 많아지면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제 당근에 내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재활용을 하기도 하겠죠. 제 결혼 초기에는 애기들 용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샀더니 애기가 누울 공간이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고 서서 잘못된 행동했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로 이사하니까는 집이 큰 데로 이사하니까는 널널해서 좋은데 허전해. 세간살이 또 늘리지. 그럼 또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요 공간이 많을 때는 여유가 있어서 좋았는데 뭔가를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막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료 공간이 불편해질 수 있지. 요거 보세요, 여기. 얘는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잖아, 지금 요거 비어 있거든. 요거 지금 뺀 거거든. 얘는 잘 안 쓰고 그냥 연습용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얘니까 뭐 비워두는 게 좀 여유 공간이 있지. 얘는 아직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럼 만약에 비우면 다시 여유 공간이 넓어지나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지우고 나서는 휴통을 비워야 돼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는 지우면 휴통으로 안 가요. 그런데 요 내 컴퓨터 자체에 있는 거를 삭제하잖아요. 그럼 휴통으로 갑니다. 그럼 휴지통도 하나의 공간이지.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을 필요 없다 휴통에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휴통이 공간이 차지하잖아. 휴통을 비워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거나 휴통을 비우면 공간의 여유가 확보가 돼요. USB 메모리는 안 그래요. 약간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52쪽 한번 볼까요? 52쪽.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컴퓨터, 노트북도 그렇고 데스크톱도 그렇고 글자의 크기가 좀 크면 어떨까요? 글자가 작은 것보다는 커야 좀 보기가 수월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저처럼 돋보기 쓰시는 분들 돋보기 쓰셔야 돼. 나이가 들면 노화가 오지. 시력에 노화가 오면 돋보기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휴대용 돋보기를 저는 샀어요.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나가는데 모르고 안경을 못 가지고 왔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휴대용 조그만 거 들고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거든. 요즘 제가 시력이 좀 나빠졌는지 최근에 이제 안경점에 가서 안경 도수를 좀 높였어요. 이거는 이제 이 보조 돋보기가 필요 없어.
요즘 컴퓨터 책들이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서요. 못 알아보겠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보드 돋보기를 대고 봤는데 이거는 도수를 높여서 그런지 잘 보이거든. 이거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가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스플레이 설정 있어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화면 해상도라고 말이 돼 있죠? 이건 옛날이야, 옛날. 지금 우리 쓰는 이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화면 해상도란 말로 떴었거든.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에 딱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오네. 100%. 100%라고 보이세요? 125% 권장이라고 돼 있네. 만약에 이거를 150%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0% 하면은 글자가 절반 커지는 거야. 아까부터 글자가 커졌어요. 아이콘도 그렇고요. 글자도 커져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항상 100%로 보는 습관을 갖습니다. 어떤 분이 노트북을 구매해달라 그래서 진짜 최신으로 구매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노트북 화면이요. 우리가 쓰는 모니터 있잖아요. 4배 크기, 4배 정도로 자세히 나오는 화면이야. 그러니까 글자가 얼마나 나오냐? 깨알보다 작게 보이는 거야. 돋보기를 썼는데 안 보인대. 그래서 이거를 100%가 아니라 300%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는데 너무 반짝거리니까는 여기다 이제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셈이야. 나쁘게 표현하면. 아깝더라고. 그래서 불편하시면 대기업 제품들은 교환이 가능하니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범한 컴퓨터로 교환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좋은 게 좋으니까는 그걸 이제 하시는데 그분한테는 좀 너무 불편했어. 글자 크기가 너무 작게 나오는 거야. 요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란 말 보여요. 1920에 1080이라고 나와 있나요? 1920에 1080이 우리 가정에는 텔레비전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요즘 텔레비전은요, 과거에 나왔던 디지털 텔레비전보다 더 성능이 좋아져서요, 이게 3840까지 갑니다. 가로 2배, 세로 2배.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요, 1920이 아니라 8000. 텔레비전이 8천만 원씩 가. 그거 줘도 못 걸어, 집에. 너무 커서 걸어놓을 공간이 없어. 저기 삼성 그 전시장 갔더니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제 로또나 당첨이 되면 몰라도 그냥은 못 사. 너무 비싸고. 근데 그런 거로 드라마를 보면 어떨까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진짜 선명하고 화려하고 멋있겠죠. 그런 거로 게임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작은 애가 내일 이제 집에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따로 독립해서 나가서 살아가니까 사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집에서 같이 생활할 때는요. 휴가를 오면은 저녁에 게임을 해요. 자기 컴퓨터 노트북을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면 자기 노트북보다 텔레비전이 화면이 더 성능이 좋으니까는 게임이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그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딱 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그 엄마는 이제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고 잘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한 6시, 7시쯤 되면 이제 그때 게임 끝나면 애가 자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자는 거지. 새벽에? 새벽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렇게 2달을 게임해.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게임을 못한 게 한이 맺혔는지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하는 거지.
근데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안쓰럽잖아 또. 지금은 이제 또 독립해서 나가 있으니까 뭐 지가 알아서 하든지, 또 이번에 또 대학 입학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음, 하는 거니까 이제 지가 공부를 하니까는 좀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집에 게임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텔레비전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게임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빔 프로젝터 화면이 이제 앞에 있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이 이거보다 성능이 좋단 말이야. 화면도 요즘 크게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이 이걸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가 있거든. 얼마나 재미있겠어. 또 무선 키보드, 무선 저 뭐야 그 헤드셋 같은 거 착용하고 게임을 하니까 막 웅장하지 소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족은 어때? 속이 터지지. 이렇게 해서 요 해상도라고 하는 거를 숫자를 낮은 거로 맞춰 놓으면은요, 낮춰 놓을 수가 있어요. 뭐 낮춰 볼까요? 낮추면은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화면 상태가 안 좋아져요. 화면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제일 높은 숫자로 바꿔놔야 돼. 그러면 화면이 깨끗해. 이게 평상시 잘 모르는데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진 작업을 하는 때는 이게 생명이거든. 이 해상도라는 게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새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이 해상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카메라 성능하고.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새로 나온 거를 하나 구매할까 했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 뭐 180만 원씩 하는데, 핸드폰 그 전화 통화하는 용도로 180만 원짜리 사기에는 솔직히 너무 아깝더라고. 로또 당첨이 되면 몰랐는데 로또 사야 뭐 당첨이 되든 말든 사지도 않고, 당첨되면 다음에 제가 한턱 쏠게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글자 크기하고 화면 해상도를 낮추면 글자의 크기가 커진다. 그러나 흐려진다. 해상도를 높이면 글자가 작아지는데 선명하게 나와요. 해상도를 높이면 글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그러나 선명해진다. 선명하다. 반대로 해상도를 낮추면 글자 크기가 커지는데 흐려진다 이거지. 영화 같은 걸 보거나 이런 걸 보면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뿌옇게 보여서 별로 안 좋아.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게 되면은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 한 번씩 해보시고 자기 편한 대로 쓰셔야지 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낮춰서 쓰는 게 좋다고 해서 해놓으면 가족들 젊은 세대들이 있으면 해상도도 높일 거라고. 그 작업 표시를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잠금을 해제하면 동서남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작업 표시도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높이도 바뀌죠.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줄이었는데 두 줄, 세 줄, 네 줄 해갖고 절반까지는 가능해요. 절반까지. 더 이상은 안 커져요. 그럼 화면이 없어지잖아.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높여놓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한 줄이나 두 줄 정도까지는 써. 근데 대부분 한 줄이면 되거든. 최대
화면 절반까지 절반 크기로 변경이 가능하다. 교재서 58쪽과 59쪽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탕화면 변경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USB 메모리 다 챙겨 오세요.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USB 메모리 항상 갖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두 번 USB 메모리 주신 거는 제가 복사해서 다음 시간에 챙겨다 드릴게요. 거기 있는 그림 몇 개 제가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로 바탕화면 바꾸는 거 연습해 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